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요즘 겨울 레포츠의 꽃, 스키장 찾는 분들 많으시죠? 주말마다 전국 스키장에서 스키 마니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스키장에서는 보습과 자외선 차단 같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스키장에서의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디오네 클리닉 김고은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스키장을 다녀온 후에 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모발도 상하고 또 피부도 상하게 되고 또 심지어 동상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스키장을 이용했을 때 피부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겨울은 여름에 비해서 피부 관리에 좀 수월한 계절이라고 알고들 계십니다. 네. 특히 자외선에서 해방됐다는 생각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새 피부는 기미와 주근깨 등으로 칙칙해지게 되는데요. 겨울이라고 자외선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겨울 스키장은 눈에 의한 반사로 인해서 여름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차고 건조한 바람이 더해져서 피부와 모발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보습을 부여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줘야 합니다. 네. 스키장에서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가고 건조해진 피부는 그만큼 자극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스키장에 가기 전부터 보습 크림을 충분하게 발라줘서 피부 속부터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미 스키장에서 민감해진 피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달아오르고 따끔거리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와 더불어 찬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어 안면 홍조가 생기기도 하고 여드름 피부나 건선 피부, 아토피를 가진 피부는 더욱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여드름 피부는 평소 피지 조절에만 신경을 써서 과도하게 피지를 제거하고 보습은 신경을 덜 쓰는 습관 때문에 겨울이면 피부 속은 수분에 목말라서 피지를 더욱더 과도하게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더욱 심해지고 좁쌀 여드름과 일반 여드름이 화농성 여드름으로 변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의 야외 활동으로 손과 발 등의 노출 부위에 동상을 입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자외선 차단을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효과적으로 자외선 차단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자외선은 여름보다는 겨울에 약한 것이 사실인데요. 네. 스키장에서는 새하얀 눈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스키장에서의 햇빛 반사율이 여름철 모래사장의 반사율에 비해서 5배가량 높고 설원에서는 반사된 자외선의 80% 정도가 그대로 피부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스키장에서는 고글, 모자, 마스크 등의 장비를 통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평소에 바르던 것보다 차단 지수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노출 부위에 꼼꼼히 발라주어야 합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를 살펴보면 SPF 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SPF는 Sun Protection Factor로서 숫자가 클수록 차단 지수가 높은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SPF가 30인 제품을 바르면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피부에 닿는 자외선 B의 양이 3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SPF가 15에서 30 정도가 무난하지만 스키장에서는 50 이상을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매우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스키장에서 또 그만큼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스키장처럼 많은 사람이 밀집된 공간일수록 공기 중에 있는 알레르기 물질도 많으며 자외선 차단제 등에 의해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확실한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우선인데요.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을 받은 다음 적절한 치료 및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평소에 쓰지 않던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날 미리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3-4시간 정도 관찰하여 피부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스키를 타고 돌아온 경우에 뭐 얼굴 가려움증이나 또 따끔한 거리 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네. 그리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스키를 타고 난 후 발생하는 얼굴 건조감과 가려움증은 스키장의 찬 공기와 강한 바람, 그리고 자외선 노출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전에
보습력이 높은 에센스나 크림을 충분히 발라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 줌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스키 후에 얼굴 건조감이 심하다면 보습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은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리거나 끓는 물에 적셔서 짠 후에 얼굴에 덮어주면 모공이 열려 피부 속 노폐물이 배출되고 메마른 피부에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보습 에센스 또는 크림을 충분한 양으로 꾸준히 발라주거나 보습팩을 자주 해주는 것도 피부 건조감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또한 피부가 매우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 각질 제거제라든가 스크럽제 등의 사용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피부가 상하는 거 말고도 뭐 차가운 바람 또 낮은 온도로 이렇게 땀이 식었다가 또 다시 또 땀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반복하면서 동상이나 또 동창에 걸릴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스키장에서는 장시간 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로 손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손등, 발등, 귓불, 콧등, 볼 등 신체의 말단 노출부에 동상이나 동창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랭작용으로 처음에는 말단부의 혈액순환이 정체가 돼서 국소성 빈혈이 생기다가 환부가 창백해지고 어느 정도의 동통이나 지각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랭작용이 이 시기에 중단이 되면 반사적으로 충혈이 일어나서 피부에 염증성 홍조를 일으키고 건보라색 부종성 홍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온실이나 실내 기온이 25도 정도 되는 곳에서 손이나 마른 헝겊으로 오랜 시간 부드럽게 마찰해주며 가벼운 동상에는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들어있는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물집이 생길 정도로 심하다면 스스로 터뜨리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스키를 즐긴 후에 이 피부를 위해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하면서 스키장을 다녀왔다 하더라도 찬바람과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된 이상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스키장을 다녀오게 되면 피부는 저항력이 약해져서 붉어지고 각질도 쌓여서 매우 예민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마사지라던가 에탄올이 과량 함유된 화장품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찬바람과의 직접적인 마찰로 거칠어진 피부 표면을 진정하고 붉게 확장된 피부 표면의 혈관 탄력을 살리면서 약해진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찬바람에 오래 노출이 되면 피부의 혈관이 확장되고 장벽이 약해져서 민감하고 쉽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뜨거운 스팀 타월을 활용해서 얼굴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팀 타월의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면 오히려 피부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자극을 받거나 피부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탄력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따스한 정도로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사지 후에는 고보습 성분의 화장품을 듬뿍 바르거나 마스크팩 등을 이용해서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스키장에서 피부를 위해 챙겨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겨울의 자외선은 여름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여름 휴양지만큼이나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보습만 잘 해줘도 건강한 피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이 스키 후 피부 관리법 참고하셔서 즐거운 겨울 레포츠 즐기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